아무리 크게 깨달아 지견이 높고 훌륭해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여전히 캄캄하면 이는 망식의 변동이지 실제로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반드시 한결같은 오매일려의 경계를 실제로 뚫고 지나야만 바로 깨치게 된다. 인간은 8만 4천 가지의 번뇌를 가진다고 한다. 그토록 많은 인간사의 번뇌가 한 생각에 따라 사라져서 청정해짐을 부처는 가르치고 있다.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 깨닫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자리 살고 죽는 바로 이곳. 팔만대장경은 장엄한 상징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을 인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게 퍼지게 함에 있다고 볼 때 대장경판은 여러 형태에서 인출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장경전의 상전인 법보전과 하전인 수다라장으로 나누어 배열한 것을 살펴보자. 근데 대장경의 배열 방법은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이 법보전 아닙니까? 이 법보전인데 이 법보전 제일 그 동쪽편이니까 이 퇴설장 바로 뒤에가 퇴설장입니다. 퇴설장 쪽에는 제1가 제일 천함에부터 시작합니다. 저 위에 천함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천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 헌왕, 우주, 홍왕 쭉 이런 식으로 천자문 순서대로 이렇게 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천함 제1권 7, 8장, 9, 10장, 11, 12장, 13, 14장, 15, 16장의 순으로 나간다. 그런데 제1번판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 이것은 빈 판가에 판을 채워 넣는다고 할 때 아랫부분부터 1, 2, 3, 4로 나가고 그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 쌓게 된다. 그 아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제1가 맨 아래까지 경판이 차게 되면 다시 제2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판가마다 기본적으로 경판이 배열되는 방법이다. 각 판가에는 무슨 함이 들어있는지를 천자문으로 표시해 놓고 있다. 대반야경은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경전으로 총 600권인데 천함이나 지함 등의 몇 개 함에 정리될 수 있는 양이 아니므로 천지, 현, 황, 우주, 홍황의 순으로 나가 내함까지 해서 총 60개 함에 들어가 있다. 이 대반야경 내용을 보면 51권 돼 있고 뒤에 것은 대반야경 52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마구리에 보면 주함에 1권 또 요는 주함의 밑에 거는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차별로 내용이 51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함차별로는 1, 2, 3, 4, 5, 6, 7, 8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반야경이 얼마냐면요 600권이 됩니다. 600권이 되기 때문에 이 51, 52 이렇게 그 600가지 실행보다도 그 함차별로 전부 다 1, 2, 3, 4, 5, 6, 7, 8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 아주 간편하게 과학적으로 아주 그 명료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천자문 순서로 되어 있는 각 함마다 1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천함도 1부터, 지함도 1부터, 현함도 1부터 하는 식이다. 그러나 경판 안에는
1, 2, 3, 4의 순으로 600까지 일련 번호로 번수가 표시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마구리의 표시가 각 함마다 1부터 시작되니까 찾기가 쉬움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경판 이것저것을 뽑아내어 찍은 다음에 다시 넣으려 할 때 지함 같으면 지함의 1부터 갖다 꽂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천자문마다 1로 시작되지 않고 앞에서부터 일련 번호로 나가게 되어 천함은 1에서 52까지, 지함은 53에서 65까지라고 했을 때 지함을 챙겨 꽂을 때 53부터 꽂아야 한다. 이때 53 앞에 50이나 51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혼동하게 된다. 함차 같은 거는 그 뭐 쥐나 어디다 써줘도 좋을 텐데 함차를 맨 제일 앞에다 쓴 것은 가서 찾기 좋게 저기다 배열되어 있는 찾기 좋게 여기서 제일 앞에다가 함차를 준 겁니다. 이 개원석조록에는 그 목록에 보면 함차 표시가 없는데 입장 목록에만 그 함차 표시가 있는데 그건 대개 뒤에 있습니다. 앞에 내놓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함차를 제일 앞세운 것은 뭐냐 하면 목판을 쉽게 찾아서 갖다가 작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봅니다. 현재 해인사에 있는 목판이 이용자들이 가서 목판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 불격을 찍을 때 찍는 사람들이 그 찍는 기술자들이 갖다가 쉽게 찾아서 가서 찍어 작업하고 갖다 배열하기 쉽도록 만들어 준 거다 이거죠. 예, 그게 아주 말하자면 완벽하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그 대장경 그 각판을 배열하라고 그래도 그 이상으로 달리 배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자문의 함차마다 실려있는 경전을 보면 우함에는 바냐바라밀라 신경 한 권 등등에서 15권이 들어있고 고함에는 문수사리 열반경 한 권 등등에서 26권이 들어있고 진함에는 방편심론 한 권 등등 11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는 경전수가 총 1524종이며 이것이 639개의 함에 나누어 들어있다. 팔만대장경을 가장 많이 인출한 것은 조선조 세조 때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무려 50부를 한꺼번에 인경해냈다고 하는데 장경전 수다라장 타락에는 세조의 어진이 모셔져 있다. 조선조 초기에 이제 억불 숭유 정책 때문에 불교가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은 세조는 불교를 개인적으로 숭상을 했고 또 당대에도 그 능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경전들을 직접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관여를 했던 그런 분이었었죠.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이 팔만대장경을 보호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묘시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중추원 부사 윤사로 하고 승정원 도승지 조성문이 명을 받들어서 해인사의 어진을 봉안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경의 인경은 봄과 가을에 하게 된다.
한여름은 장마와 습기 때문에 또 겨울은 추위에 경판이 건조하기 때문에 인경 작업을 하지 않는다. 대장경을 전부 인경해내려면 몇 년을 잡아야 한다. 봄, 가을 두 철에는 인경을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인경해낸 것을 책으로 묶는 일을 하게 된다. 먼저 경판을 꺼내어 소금물로 먼지를 씻어내어야 한다. 경판이 건조하여 먹물이 금방 배어들지 않는 것을 막고 교훈에 앉은 먼지와 먹딱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씻어내는데 여기서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은 철칙이다. 경판을 자주 찢게 되면 묻었던 먹물이 마르면서 닦지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씻어내든지 하여 떨어버려야 깨끗하게 인경이 된다. 인경에 드는 도구로는 우선 달비처럼 생긴 머리카락을 뭉쳐놓은 것이 있다. 이것을 마력이라고 한다. 그냥 문지르게 되면 먹물이 묻어서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먹물이 묻어나지 않게 밀을 칠하여 종이를 문지른다. 이때 밀은 반드시 토종 밀이어야 하고 양밀은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먹물을 묻혀 쓰는 먹돌과 식물의 뿌리로 만든 소울이 있다. 해인사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전을 찍어낼 때에 이 토속적인 소를 사용해 왔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돈모를 사용하기도 한다. 8만 대장경 전체를 한 번 찍어내는 데에 약 8만 5천 장의 보통 크기의 한지가 필요해진다. 또한 순닭으로 만든 한지를 사용한다고 할 때 한 장당 500원씩으로 쳐서 계산해보면 종이값만도 4,250만 원이 든다. 우기로 접어들기 전까지 서서히 인경 작업을 끝내야 한다. 여름 농무가 자욱하면 이내 비가 내리고 장경전은 빗소리만 소소하다. 여름 내 재책하고 인경 준비를 한 후 가을이 들면 곧바로 다시 인경한다. 노루꼬리처럼 짧은 가을 해가 장경전의 창살에 머물 쯤이면 또 인경 작업을 끝내야 한다. 두어철에 찍었던 경전들을 모아서 겨울에는 책을 메고 재본 작업을 한다. 팔만 대장경은 원래 권자본이라고 해서 두루마리로 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초조 대장경의 인쇄본이 모두 두루마리로 된 것과 같이 제조 대장경도 두루마리 형식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절첩본으로 변했다. 절첩본은 두루마리보다는 보기에 편리한 형식이나 이것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의 책과 같은 형식으로 된 것이다. 요즘은 모두 책으로 만드는데 이건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한겨울 내내 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찍은 것을 반으로 접어야 한다. 두루마리로 만들려면 끝부분을 자르고 서로 잇기만 하면 된다. 이 접은 것을 한 장씩 빼어서 페이지수를 맞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지런히 맞춘 것을 경판의 아랫부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가지런히 맞춘다. 이것은 경판이 거의 일정하게 제작되긴 했어도 조금씩 차이는 나므로 아랫부분 선을 기준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맞춘 것을 철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책이 되는데 두께는 150장 정도로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그 표지를 은근하면서도 화려한 무늬로 쓴다. 박달나무에 무늬를 타고 그 위에다가 밀을 칠한 다음 표지를 얹고 표지 위에다 다시 밀을 칠해서 그릇으로 세게 문지르면 도드라진 무늬가 표지에 새겨진다. 표지로 치자물을 들인 것도 사용하지만 쪽물을 들인 감지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대장경을 인출하는 것이다. 완성된 대장경,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 대장경을 갖고자 한 나라가 그토록 많았으며 어떤 진리의 세계가 실렸기에 피폐한 삶 속에서도 온 고려인들이 16년이란 긴 세월에 응집된 힘을 여기에 쏟았을까? 그 방대한 내용을 도표로 잠시 보면 대략 5가지의 종류가 된다. 첫째 아함부, 둘째 본연부, 셋째 반야 법화 열반 화엄부, 넷째 보적 대집 경집부, 다섯째 밀교 율부 논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아함부라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교설한 것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잡아함경이 있다. 여기에서는 업에 대한 것, 윤리, 죽음, 존재, 괴로움과 그 극복, 인간 존재의 성립, 깨달음,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긴다는 사상인 12연기설의 내용이 전한다. 본연부는 부처님이 아득한 과거에 보살로서 자아를 완성하고 보살행을 베푼 고사와 전생 설화와 관련되는 경전들을 말한다. 이 본연부의 경전은 불전문학의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에는 육도집경, 비화경,
심지관경, 불본행집경, 현우경, 폐규경, 출료경 등이 대표적이다. 반야부는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 여기에 속한다. 반야경의 중심 요소는 공익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에 우리 그냥 감각적인 그 수단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것은 다 잠정적으로 잠깐 동안 인연 따라서 있는 것일 뿐, 이것은 인연이 사라짐과 동시에, 인연은 어차피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다. 이 인연이라는 것도 지금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붙들고 있으면은 실망하고 그리고 슬퍼지고 이제 그런다. 그게 아니다. 응? 그것을 이제 강조해주는 게 부파불교도들이 그 바로 앞에 이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도들은 너무 말에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야라는 말은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더 깊이 해석했다는 의미에서 앞에다가 크다는 마자를 붙이고 완성됐다는 극치라는 바람일다자를 붙이고 마, 반야, 바람일다, 대, 반야, 바람일다, 이런 그 이름으로 새로 포장하고 새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내세운 것이 이제 마반야 바람일다경, 대반야 바람일다경 한 것이 된 것이죠. 법화열반부에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중생이 갖고 있는 부처의 모습을 열어주어 해탈하게 하는 설법으로 되어 있다. 이 계통에는 묘법 연화경, 금강 삼매경, 불설 법화 삼매경 등등이 있다. 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 전후의 정황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과 사의 왕래가 끊어진 절대무위의 경지로 돌아감에 대한 경이다. 이 계열의 경전은 대반열반경, 불설방등 이원경, 마가마야경, 대방등 무상경 등이 있다. 화엄부의 화엄경은 대승보살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으로 보살도를 닦아 해탈 경계를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 계통에는 대방광불 화엄경, 십주경, 불설 십지경, 보살구불 본업경 등이 있다. 반야경이 맨 처음에 생기고 반야경 종류가, 그러나 거기서는 공사상을 얘기하기에 급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공이니까 뭐까지 그 사나마나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잘 읽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잘못 읽으면은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생겨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아니 마음이 있다.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일단 강조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집니다. 건강해지고 병약해지고 일찍 죽고 오래 살고 하는 것도 다 마음 나름이다. 마음 하자는 대로 이 세상 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이상을 사람에게만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뭐가 되냐면, 사람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오직 근데 그것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주 전체가 마음 따라서 된 거다. 아니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 주위의 것을 보면 우리 주위도 다 좋아지고,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다 보면 주위가 전부 다 우울한 것이 되고 잿빛이 되고 그러듯이, 아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같은 것이 전부 역시 그 마음과 관계, 우주적인 마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의 우주의 생명력 같은 것을 생각. 그게 화엄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하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아니 그게 바로 부처 아니가. 우주 전체의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 아니가 라고 하는 사상이죠.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뚜렷하게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그런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노사나불은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다만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빛이 있어서 설법을 하고, 해가 설법을 하고, 달이 설법을 하고, 나무가 설법을 하고, 강물이 설법을 하고, 새가 설법을 하고 다 그러거든요. 아, 이게 남남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은 몸이다. 동체다. 이게 전부 우리가 다 남남이 아니다 하는 데까지 가죠. 그러면서 이 세상, 이 화엄경이 뭐라고 해야 하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 꽃 같은 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빛깔도 다른 그런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그 화, 장엄된 장엄된 넓고 크고 그런 대방광, 그게 부처님인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래서 화엄경하고 유식계 이 사상하고가 합쳐가면서 인간이, 인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중생인데 마음 바로 잡으면 바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부처와 보살과 중생과 차이 없는 거다. 본래는 그 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데서 그런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에 이런 그 큼직하게 얘기해서 반야, 유시, 열애장, 화엄 이런 그 네 가지 커다란 부류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이제 조금 좀 달라진 것이 밀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밀교도 화엄경에서 나오고, 선 이것도 또 화엄경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보적부는 보살이 수행하는 법과 세속에서 제가보살이 행해야 할 세 가지 법을 설한 것으로 정토 삼부경인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설한 여러 가지 경전들이 주종을 이룬다. 율부는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것이며, 논부는 부처님이 설한 경과 계율에 대한 대의를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8만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충남 논산군 연산면의 대전 논산간의 국도변에 덩그러니 절 한 채가 지어져 있다. 폐허가 된 절터에 근년에 와서 새로운 법당이 세워진 것이다. 바로 천호산 개태사라. 오늘날까지 8만 대장경이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인 수기대사가 주석을 하다가 대장경 조판의 소임을 맡았던 절이다. 수기대사 당시의 유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그는 당시까지 역경된 경, 율, 논 3장에서 대장경에 넣을 것과 제외시킬 것을 구분하고, 의심스러운 경은 여러 개를 비교해서 바로잡고 틀린 것을 고치고 편차를 정하는 등의 작업을 맡아 하였다. 그러므로 8만 대장경의 사상적인 내용은 곧 수기대사의 경전에 대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정판의 사상성은 대각국사 의천의 그 사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각국사 의천은 그 당시 국제성과 보편성 위에서 가장 완벽한 국제적인 대장경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홍본 대장경이나 요본 대장경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대장경이라면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율론이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이 경전이나 경율론에도 이 뒷사람들이 의작으로 이 자꾸 만들어낸 그 의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글자가 첨삭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각국사에서는 철저히 그 교정을 보고 고증을 해서 완벽하고도 보편적이고 국제적으로 내놔도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대장경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각국사의천이 이 속장경이라고 해서 장소를 모아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에 들어있지 않은 이 대장경의 그 보조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체로 소초를 말하는 거죠. 논소초, 논 가운데서 이제 빠진 거와 대장경에서 빠진 것을 전부 간행을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각국사에서는 단명으로 돌아가셨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그래서 단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본래는 대장경을 완벽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그 준비 작업이 고려 고종 때 우리가 그렇게 전란을 많이 겪고 또 무신난으로 문화가 몰락했어도 이 대각국사의천의 그 활동이 그때까지 남아 있어서 대각국사의천의 그 법손이었던 수기에 의해서 이것이 오늘날 있는 바로 이 대장경의 그 정판의 그 모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밝히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기대사가 경전을 두루 수집해서 비교를 해보니 같은 경이면서도 다르게 번역된 것과 잘못 번역된 것 그리고 잘못 쓰여진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작업 내역과 자자구구를 바로잡은 교정 결과를 고려국 신조 대장교정별록 30권으로 정리해서 8만 대장경에 준함, 예함, 밀함에 수록해 놓았다. 이 집함 중에 집함 쪽에 보면은 이 함이 국본, 송본 그러니까 초조 대장경이죠. 그리고 송본, 개보측판 대장경이죠. 이것 중에 불설, 목환경, 불공력이 있는데 불공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제 검토해 보니 이 경은 앞의 경함에 있는 목환자경과 더불어 시종 다른 것이 없고 그 문체도 같은즉 이것은 이 함 중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후에 불설 목환자경과 저 경함에 있는 경이 다른 것이 발견되면 이 집함 중에 편입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옮겨놓고 나중에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다 삽입해서 넣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특히 수기대사가 교정하면서 거란 대장경을 많이 이용하고 수록했다. 오늘날 거란 대장경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8만 대장경의 야함, 동함, 거함에 실린 일체경 의무이와 같이 불경의 난해한 자구를 해설한 책을 비롯해서 토행 반야경 같은 것이 우리 대장경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은 8만 대장경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고려가 대장경판을 완성한 이후 많은 양의 대장경이 해외로 전파되었다. 특히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은 태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무려 83차례나 대장경을 요청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종 7년부터는 대장경판을 달라고까지 하더니 세종 때에는 그 요구가 절정에 달했다. 세종 5년 12월에 사신이 와서 경판을 달라고 하자 조정에서는 회의를 열었다. 세종 임금이 이웃나라에서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인 대장경판을 달라고 하는데 신들의 의향은 어떠한고 하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대장경판이 비록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이것을 주고 나면 이후에 일본이 달라는 것에 대해 일일이 따라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아무리 역사의 기록이지만
아무리 해불 정책을 썼지만 선조의 피와 혼이 서린 이 방대한 세계적 문화재를 오늘날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 뻔했던 역사적 순간을 생각해보면 섬찟함을 느끼게 된다. 일본 사신들은 만약 우리가 대장경판을 가져가지 못하면 임금 앞에서 시건한 죄로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러한 때에 일본 국왕은 대마도주에게 명하기를 조선에 대장경판을 얻으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만약 얻어오지 못할 시에는 약탈해 올 수 있도록 전함을 대기시키라 하였다. 단식을 하던 일본 사신도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자 이제 조선에서 대장경판을 얻어가기는 어려우니 병선 수천 척으로 약탈의 감이 가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밀서를 보내려다가 발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다. 당시에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처절하게 애원하던 일본인들. 500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달라고 도리어 우리가 애원을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일본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건너간 많은 양의 대장경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일본 왕실의 사찰이었던 동경의 증상사에는 조선 세조 때 50부를 인경한 것 중에 한 부가 보존되어 있다. 조선조 때 찍은 것은 뒤에 간기 부분에 고려국이라는 것을 지우고 있다. 조선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일까? 일본은 1613년경에 경도 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모방하여 북야 경왕당판을 만드나 실패하고 만다. 1934년에 간행되어 오늘날 세계에 가장 널리 보급돼 있다고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대정신수 대장경도 사실 고려 8만 대장경이 그 정본이 된 것이다. 대정신수 대장경은 뭐 이거는 구두점도 찍었고 뭐 그보다 못한 다른 대장경들하고 이렇게 대교를 했다니 대교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엉터리로 고친 것들이 많아요. 구두점도 잘못 찍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인수의 활자를 식자한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못 믿어요. 못 믿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장경 한번 쓱 가보면 하나도 오자가 없습니다. 그거를 볼 때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고 그 글자 한 글자를 볼 때마다 이게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제조대장경의 특징이라는 것은 본문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기법사가 조조대장경을 바탕으로 북송본과 거란본과 대교에서 본문을 조정하고 또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아주 본문의 정확도 이거는 동양 어느 역대에서 만든 대장경 부분도 이게 가장 우수하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의한 정통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장경을 불허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19세기 말 20세기에서 축소대장경이라든가 대정신수 대장경은 이 고려본의 본문을 바탕으로 했다. 이 정도로 이 제조대장경의 그 특징 중은 먼저 손꼽을 것은 본문이 우수하다는 점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의 간행으로 불교사적으로는 교리적 파탄이 마련되었고 민족의 인쇄 문화사적으로도 크나큰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